포부 채널의 허주욱입니다. 오늘은 조직문화 차원에서 꼰대 탈출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쭉 팀장의 경우 본인의 관리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 자체를 변화시켜서 꼰대 탈출하기 위한 방법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관리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서 보다 실력으로 전문성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간다면 자연스럽게 꼰대 탈출 용이하게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각자 노력하고 애를 쓰는 부분들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혼자 입만으로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 용이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꼰대 여러 가지 행동들은 조직 내 관행이나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다뤄볼 조직문화 변화 부분은 주로 경영자나 HR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이긴 하지만 쪽 팀장이나 이제 실무자인 4050 리더 여러분들이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 꼰대 탈출하기 위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먼저 혼자 변화 시도해본 경우 많이 계시죠?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까?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다 굳게 결심하지만 주변에서 담배를 권하거나 회식 가서 담배 피우는 모습 보면서 본인이 결심하셨던 것이 어느덧 작시삼일로 무너진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서 이야기하듯이 혼자 가면 힘들어도 함께 하면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함께하는 동료들이 꼰대의 문을 최소화시키거나 줄여나가기 위한 행동이나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되기도 하고 서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변화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직문화 차원의 접근 방법이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도미노 경우 개별로 각각 세워 놓았을 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진 못하지만 일정 간격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두고 하나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쭉 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는 15 내지 한 20%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변화의 곡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꼰대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꼰대 문화 자체의 변화가 가능하다. 관심을 가지시고 실행 공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직 문화 변화 구체적인 의미나 그것 통해서 보자는 기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보시는 것과 같은 A4지 한 장 주어졌다. 이것을 절반으로 적으십시오 하는 과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실까요?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넣었을 때 세로로 가로로 길게 이렇게 적는 분들이 99%, 100에 99명 그렇게 적는다는 거죠. 세로로 이렇게 길게 적는 경우 채 1%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어느 게 정답일까요? 99% 가로로 절반 적으신 분들에게 보면 이유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늘 해왔던 방식이고 익숙해서 이렇게 적는다. 거기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 사회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서 동일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작게 보면 관행, 또 크게 보면 구조적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A4지 접으신 것은 그런 이제 관행이나 문화의 한 단면, 아주 작은 단면을 우리가 본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동일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꼰대 문화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낚대 이야기하고 답정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알게 모르게 그 조직, 그 사회에 받아들여서 동일한 행동들이 공유가 되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행동들이 나타나서 주변에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관행 문화로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뒤집어서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다면 꼰대 없는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꼰대 행동이 최소화되거나 꼰대가 없는 행동들을 찾아서 공유하고 실행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관행이나 문화로 정착이 되면 꼰대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되거나 사라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날까요? 꼰대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었고 그게 편하게 나름 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측면에서 꽤 많은 노력이나 갈등 해결이라는 부분이 따라가야지 아마 그 부분이 풀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굳이 꼰대 문화라는 부분들을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될 거냐. 그 필요성 부분은 1편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꼰대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꼰대 문화. 결국은 위에서 지시하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강조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늘 해왔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행동 변화가 따라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대응이나 시장 대응 같은 것들이 늦어집니다. 결국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꼰대 없는 문화적 특성은 조직의 방향이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자유롭게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 이야기를 기다리지 않고라도 옳은 일이면 고객이나 시장 변화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대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나 시장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것들이 장려되니까 새로운 시도나 변화하는 부분들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걸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갖게 되게 될 겁니다. 꼰대 행동을 줄이자, 문화를 없애자 하는 부분은 우리의 후배나 동료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측면, 뭐 필요성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직의 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둘 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꼰대 문화를 없애거나 등등 하는 부분들 조직적 노력 기울이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병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시간의 자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리더 공통 행동 공유를 통해서 조직문화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꼰대 문화는 과거 경험 고집하고 원칙이나 이 부분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행동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다수 구성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게 관행이 되고 문화로 구축된 경우이겠죠. 그래서 꼰대 행동이 최소화되거나 꼰대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수용이 되고 구성원이 존중이 되고 원칙들이 그대로 준수되는 행동 특성들을 찾아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을 통해서 꼰대 없는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꼰대 행동 금지 뭐처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공통으로 해야 될 행동들을 정해놓으면 무엇을 하라는지 어떻게 하라는지 하는 부분들 명확하게 이야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 대표적인 행동들을 같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하라는 것이 너무 이제 많아지면 그 자체도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대표적인 행동들은 하지 마라. 그 외의 것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뭐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행동들을 공유하고 실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 행동 변화를 통한
조직문화 변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실행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선언하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경영자나 경영청이 앞으로 리더들이 이렇게 행동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전체 앞에서 공표를 하게 되면, 공표됐으니까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서로가 서로 조심하게 되겠죠. 또는 리더들이 다수 구성원들 앞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동들은 더 늘려나고 이런 행동들은 줄여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다 그러면 실행력 또한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군데군데 게시도 하기도 하고, 뭐 일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등등들을 배우게 하는 기회도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그 행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해서 또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굉장히 이제 심플하지만 공감대 형성되고 잘 공유되고 중요성이 부여된다 그러면 대단히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 시스템은 합의된 조직의 행동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되기도 하고, 뭐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행동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본다면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하는 출퇴근 제도 자체를 설계할 때 원래 기대했던 행동 부분들은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한다. 작게 보면, 크게 보면 업무 수행의 기준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뭐 준수한다 하는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시 출근, 9시 출근, 9시 퇴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경영청이 의사결정들을 빨리 하지 않아가지고 제품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의사결정 시스템은 무엇이었냐면 냉동회의실을 만든 겁니다. 반드시 반팔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영하 20도. 그리고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절대 그 냉동회의실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제품 시장 출시가 빨라져서 실제 회사가 굉장히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내놓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시스템들을 만들 때 왜 만들었냐 하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조금 높여나간다 하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꼰대를 최소화시키거나 꼰대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시스템들을 고려해야 될 거냐, 새로 만들거나 등등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 꼰대 행동을 줄이거나 아니면 꼰대 행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9시 출근, 9시 퇴근, 6시 퇴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겠죠. 그리고 연초에 목표 설정할 때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시즌에 면담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드백하기도 하고 등등 하는 면담 시스템 만들었으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리더나 조직을 보고 꼰대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있는 기준들 만들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꼰대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시대 상황이나 등등이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해진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새롭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더 공통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리더들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진단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피드백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행동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뭘 변화시켜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등등 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경영체이나 리더들이 구성원을 모아놓고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뭔지 하는 것들 이야기 듣기도 하고, 경영자가 기대하는 것들 전달을 하기도 하는 오픈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효과적으로만 활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꼰대 행동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에 유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R&D 중심 조직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공모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꼰대 행동들을 줄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조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조직이긴 하지만 국내 뭐 굴제 게임 업체를 방문했더니 그 회사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리더들이 전체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비전, 조직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구성원들이 거기 가면 일할 만은 할 것 같다. 그리고 내 비전도 뭔가 성취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동안 꼰대 행동을 하고 관리 제대로 못했던 프로젝트에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대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직접적으로 리더들에게 꼰대 행동을 줄이도록 챌린지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적용하는 조직의 여러 상황이나 등등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있는 제도나 기준들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것,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대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또는 꼰대 행동들을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꼰대 문제를 줄여나가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함께 움직이면 멀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문화 변화를 통해서 꼰대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공통의 행동, 제도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꼰대 문화 탈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리더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직에 제안하기도 하고 솔선수범해서 실행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